이건 딱 갤럭시고 이건 또 아이폰 같은데? 넌 아이폰 하겠다는 거야? 갤럭시 하겠다는 거야? 시간 될 때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또 기다려지는 업데이트가 하나 떴습니다. 물론 정식은 아니고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갤럭시 UI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서 오늘은 새로운 원 UI 8.5 베타 달라진 11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매번 말하지만 베타는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추후 정식이 올라오면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타 업데이트 대상을 보면 갤럭시 S25 시리즈 대상으로 베타 업데이트가 떴거든요. 근데 또 이 S25에 속하는 엣지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폴더 SE도 그렇고 파생 모델이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그래서 저도 원UI 8.5 베타로 업데이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올려서 사용을 한번 해봤고 이것도 업데이트해서 좀 사용해보니까 이번에도 약간 아이폰을 좀 따라하는 듯한 그런 이제 디자인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또 아이폰도 보면 새로운 iOS가 나올 때 갤럭시에 원래 있었던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 이제는 하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누가 원조인지 약간 좀 헷갈릴 정도이기도 해요. 아무튼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세세하게 보자면 정말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크게 체감되는 것 위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지금 기본 화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아이콘이 이번에 3D화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기존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아이콘 디자인이고요. 여기서 8.5로 오면서 기본적인 룩은 비슷해요. 근데 아이콘을 자세히 보면 약간 그 3D가 들어간 듯한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콘 해상도가 기존 갤럭시는 약간 뿌연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태블릿이나 XR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갤럭시 아이콘이 좀 흐리다라는 게 체감되거든요. 그거는 기존이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크게 달라진 게 원래 갤럭시나 하단에 이렇게 이제 메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버전은 iOS 26처럼 하단의 버튼이 플로팅된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이제 전화 앱도 그렇고 기본 기능들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뀐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싱스는 얘는 또 플로팅 디자인이 아니네? 내 파일.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뭔가 이제 검색도 플로팅 되어 있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기본 앱들을 봤을 때 플로팅 된 디자인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3.1수도 이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베타라서 바뀐 게 있고 바뀌지 않은 것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시계는 또 이렇게 이제 좀 바뀌었죠. 플로팅된 디자인으로 iOS 26에서 썼던 경험이 살짝 이제 갤럭시에도 향기가 난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막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블러 효과를 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자, 만약에 알림을 하고 홈으로 갔다, 배경이 그냥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투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블러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앱들도 보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면 메인 타이틀이 되는 게 왼쪽 상단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여기 중앙에만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밀면 상단과 하단에 iOS 26에 들어간 것처럼 블러가 살짝 먹여지고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크롤할 때 상하단에 그래데이션이 생기면서 화면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아마 이게 갤러리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크게 블러가 생기면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갤러리도 하단에 플로팅 바가 이렇게 뜨고요. 근데 요 플로팅도 좀 아직까지는 베타라서 그런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기는 했습니다. 앱 서랍에 갔을 때도 이게 원래 기존 버전은 크게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검색이 플로팅 된 거 이런 것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또 커졌다가 뒤로 가면 또 작게 나오고 이런 좀 디테일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반투명하거나 뒤에 그라데이션이 있거나 이런 이제 좀 통일성이 좀 더 다듬어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검색바가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래쪽에 뜨거든요. 근데 이것도 앱마다 좀 통일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락처를 검색할 때도 여기서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기존처럼 검색이 위쪽에 있거나 이러한 형태들이 많아서 이것도 좀 통일성 있게 다듬어지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배터리 아이콘의 크기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배터리 아이콘 크기가 뭔가 이제 조금 뚱뚱하게 생겨서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얄쌍하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은 더 쫀득해진 느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사용하다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바뀌었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알림창 내릴 때도 보면 지금 이렇게 살짝 내리면 그냥 한 번에 빡 뜨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8.5에서는 요 나오는 게 뭔가 자연스럽게 쓱 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면 그냥 우리가 익숙한 이 맛이잖아요. 이 맛. 하지만 8.5에서는 이것도 달라졌습니다. 살짝 밀면 뭔가 이가 이렇게 싹 밀잖아요. 그러면 나 딸려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 나는 가기 싫어 하는데 지금 요 사이 지금 경계 보여요. 가기 싫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손을 떼면 그냥 싹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되게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놨을 때 통 튀기는 것도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알림이 한 개가 떠 있지만 여러 개가 뜨고 있고 그 사이를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알림까지 같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알림창에 있는 것을 들어갈 때 효과도 좀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얘를 딱 클릭하면 뭔가 그냥 슥 하고 나온 느낌이잖아요. 얘를 딱 누르면 이 알림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쫙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또 이렇게 앱에 들어왔을 때 만약 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샥 들어가는 느낌이고, 얘는 나오바로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요것도 뒤로 가기 제스처를 할 때 미리 보여주는 그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엔 뒤로 가기로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고 손을 놓으면 뒤로 갔잖아요. 새로운 8.5에서는 뒤로 갈 때 요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퀵 패널을 열고 닫는 애니메이션도 더 달라졌어요. 8.0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슥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이런 것도 열면 지금 그냥 이렇게 말려있던 게 펴지는 이러한 이제 형태였다면 8.5에서는 달라졌습니다. 8.5도 이렇게 하면 뭔가 위에 있는 게 말려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올라갈 때도 그래요. 올라갈 때도 위에서 이렇게 슥, 지금 여기 위에 아이콘 아직까지 떠있죠. 제일 위에 상단에 아이콘이 떠있고 슥 사라지는 느낌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뭔가 작았던 게 펼쳐지는 느낌 딱 보여요.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퀵 패널입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많은 갤럭시 사용자분들이 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딱 봤을 때 퀵 패널의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커스텀 가능한 범위가 무궁무진해졌어요. 이거는 기존에도 제가 이제 원 UI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죠. 편집을 누르면 거의 아마 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 물론 여기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지우고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기존엔 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8.5부터는 지울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 노답 사형제를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삭제하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스마트 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삭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고, 지금 딱 눈치채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가 되게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딱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크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와이파이를 켜고 끄거나 블루투스 켜고 끄고 이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게 만들고 이렇게 아이콘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여기 안에 있는 것도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로 가로 이런 고정, 이것도 그냥 밖에 아이콘을 꺼낼 수 있고요. 이거를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화면 녹화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배치할 수 있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4x1에서 2, 3, 4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거, 저는 이것만큼은 아이폰을 좀 따라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밝기랑 소리를 가로가 아닌 세로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한 손을 쓸 때 세로로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컨트롤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이면 3x1까지도 되고, 요거를 세로로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손 컨트롤 할 때 가장 편한 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해서 이렇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음악 같은 건 사실 이렇게 이제 더 작게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여기에 넣고 싶잖아요. 근데 음악은 늘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요거를 줄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꾸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한 손으로 쉽게 밝기 조절하거나 음량도 한 손 컨트롤하기 쉽게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컨트롤할 때 보면 여기 지금 무음 소리 알림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절하면 아래에 있는 아이콘은 사라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폰을 사용할 때는 꾹 눌러서 더 미세하게 조절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미세하게 조절하려고 이제 아이폰의 습관을 꾹 누르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가로로 바뀝니다. 꾹 눌러서 세부 조절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요 진동도 잘못 눌리는 케이스가 있어 이 진동 버튼은 볼륨 조절해서 따로 빠져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여기서 조금 더 예쁘게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절하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더 깔끔하게 커스텀해서 세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퀵쉐어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요. 퀵쉐어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원래 이제 주변에서 공유를 할 때 기존에는 공유 받지 않음, 연락처, 모든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기기만 받을 수 있는 요 옵션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이제 기기 간 연결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오디오 방송이라는 게 또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원래 오라캐스트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퀵쉐어에서 조금 더 달라진 점이 뭐냐면 만약 내가 사진을 찍어서 퀵쉐어로 공유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사진 속의 인물을 인식해서 파일 공유 대상을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잠금하면 또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러한 사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 얼굴 지금 봤어요? 원래 사진은 이렇게 해서 사람 얼굴이 시계에 가려진단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아래로 밀면 위쪽이 자동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지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기능이라면 8.0에서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 반응형 시계가 훨씬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요 시계 설정에서 두 번째 요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계 크기를 요렇게 이제 좀 조절하고 왜 안 되지? 이 사진은 안 되나? 다른 거 해볼까? 다른 거 제가 갖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면 요 지금 보여요? 모자 쪽에 시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 지금 요렇게 바뀌죠? 요렇게. 아마 이 반응형으로 바뀌는 거는 요 폰트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이라면 이제 나우바에 손전등이 추가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손전등을 켜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손전등이 나우바에서 켜져 있다고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끄기도 할 수 있는 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더라고요. 다음은 내 파일입니다. 이것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내 파일에서 외장 저장 장치에 가잖아요. 저장 공간 공유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있는 게 갤럭시 S25 엣지 요게 있는데 얘를 딱 누르면 와이파이가 같은 상태가 아닐 때 더 빠른 연결을 위해서 같은 와이파이로 전환할까요? 이렇게 나오고 옆에 있는 기기에서는 저장 공간 공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휴대전화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까요?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휴대전화에 있는 공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사진에 들어가서도 사진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 파일을 공유할 때는 상대방의 기기에서는 계속 저장 공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떠요. 그러니까 다른 삼성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같은 삼성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기기는 쉽게 무선으로 USB로 따로 옮기지 않아도 파일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보안입니다. 보안 쪽에도 조금 더 개선됐더라고요. 보안에서 보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요거는 이제 기존에서 있었던 기능이죠. 근데 요것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특히 APK를 인터넷에 받아서 설치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APK를 받으려고 하면 요 이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끄고 설치하고 요 기능을 다시 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안 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요거를 껐을 때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다시 이 기능을 켜는 기능 요게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이제 분실 기기 보호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도난 당한 기기 보호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증 실패 잠금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지문이나 핀이나 패턴이나 비밀번호나 너무 많이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 요것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배터리 쪽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진짜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위에 있던 UI가 아래쪽으로 여기서 이제 모두 모여져서 볼 수 있게 바뀌었고요. 또 요 배터리 사용량을 보는 것도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니면 마지막 충전 이후 이렇게까지만 볼 수 있었다면 8.5에서는 이거를 1일 사용량이라고 해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화면이긴 해요. 근데 갤럭시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절전 모드도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절전 모드를 켰을 때 기존에 다 꺼내져 있었던 게 새로운 버전부터는 기본, 초절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묶더라고요. 기존 또 초절전 모드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묶여져서 나오고 사용 가능 시간도 예측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줘요. 요것도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초절전 요거 이제 앱 관련된 설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개편이 됐더라고요. 배터리 아이콘의 배경도 제거 가능하게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정 알림에 가서 상태 표시줄로 들어가면 배터리 배경 표시 요거를 끄잖아요. 배터리 아이콘이 사라지고 퍼센트만 뜨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배터리 아이콘이 있고 거기에 숫자를 표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설정 가능했거든요. 카메라도 조금
달랐어요. 진짜 조금. 우리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로 로그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USB를 끼우면 거기서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기존 갤럭시도 사실 있긴 했어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 있었던 기능이 이제는 정식으로 외장 장치의 저장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이 핸드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USB 외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뭐 카메라 쪽 UI는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편집 기능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을 눌렀을 때 뭐 거의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기존 사진에서 뭐 차량 번호나 아니면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요 이제 그 블러하는 거,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하는 기능도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 요것도 기존보다 편하게 쓰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 했던 게 지금은 이게 브러쉬가 2개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이런 정도도 이렇게 좀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원UI 8.5에서는 비공개 앨범으로 이동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 생성형 할 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생성형 제가 하나 사진 찍어서 한번 볼게요. 자, 생성형을 켜고 여기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UI도 지금 바로 바뀌게 보이죠? 스케치 변환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자, 스케치 변환 생성. 얘는 안 됐습니다. 얘는 뭔가 나왔어요. 자, 여기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기존은 이제 왼쪽에 그렸던 사진, 오른쪽에는 생성형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원본 보기가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왼쪽 보기 없어요. 그냥 이전 보기 이미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계속 편집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계속 편집을 누르면 생성형으로 한 번 만들고 나서 또 여기서 그려서 만들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생성 이력도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시계 앱입니다. 알람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룹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건 이렇게 이제 개별로 봐야 했다면 지금은 그룹이 위쪽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배경도 약간 블러, 색상 블러가 들어가서 좀 더 예뻐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있습니다. 알람 배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배경을 날씨랑 연동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세계 시각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 지금 미세하게 보면 배경이 약간 세계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시계만 표시가 됐잖아요. 새로운 버전은 밤이면 블랙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아이콘이 또 하나 떠 있거든요. 여기서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돼요. 시간별로. 그리고 이것도 1시간이 지났을 때 아니면 1시간 전에는 시간이 어땠는지 이것도 스크롤해서 이거는 해외 출장 갔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스타워치 부분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이것도 이제 UI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런 이제 초침 있는 거랑 그냥 일반 디지털로 볼 수 있고 타이머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UI가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계산기 앱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왼쪽에 있었다면 상단으로 올라갔고 이런 아이콘 디자인도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런 거 누르잖아요. 아무 효과 없죠. 없는데 새로운 버전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좀 짜치는 게 뭐냐면 제가 8.5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 화면이 아이폰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이전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 갤럭시 아이덴티티를 좀 버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또 달라진 점이라면 화면 녹화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면 녹화할 때 전체 화면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녹화할 수 있게 부분 화면 녹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음성 녹음 같은 경우에도 UI가 좀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도 뭔가 그 블러랑 여러 가지를 좀 자연스럽게 경계를 허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좋은 부분이라면 설정, 디바이스 케어 여기서도 설정에 들어가서 광고가 많은 앱 차단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기본 차단 실행 중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알람을 자주 보내는 앱을 초절전 상태로 전환해서 이제 배터리를 좀 아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더라고요. 이렇게 원UI 8.5 베타에 달라진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0.5 업데이트인데 바뀐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용어가 바뀐 부분들도 진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는 업데이트가 아닐까. 그리고 또 뭐 아이폰의 향기가 나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베타 1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베타가 되고 아마 내년 2월쯤 갤럭시 S26이 나오면 그때 신기능과 함께 아마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이제 베타 유저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지금은 이제 베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봤고 앞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더 크게 바뀐 부분들이 있거나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